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Q&A 시리즈 한참 하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기가 늘어서 질문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오늘도 어떤 도움 말씀 드릴지 한번 시청해 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대표님, 우리 조지아주에서는 가장 아는 게 많으신, 왜냐하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조지아에 계신 그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 중에서도 이렇게 집을 많이 팔아보신 분이 없으세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뉴스앤포스트에서 특별히 모셔서 지금 Q&A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트랜스퍼 텍스, 그 다음에 또 뭐 인텐저블 텍스 이런 것, 이게 세금인가요? 이런 것들을 내야 네.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런 것들 저도 지금 생소한 단어들이어가지고요. 네. 네. 이런 트랜스퍼 텍스나 인텐저블 텍스는 주로 세르먼 스테이먼에서 클로징을 하실 때 사인하게 되시는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항목별로 네. 이렇게 비용이 얼마 나간다는 게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당황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트랜스퍼 텍스 얼마, 또 인텐지블 텍스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네. 어떤 손님들은 이거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사실 좀 황당하죠. 뭐 세금은 양도세 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세일즈 텍스인가 참? 네. 하여간 네. 네. 그럼 하나씩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 트랜스퍼 텍스는 뭔가요? 트랜스퍼 텍스와 인텐지블 텍스는 조지아 스테이트 로컬 가버먼트에 내는 원타임 세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주정부에다 내는 세금이요? 네, 그렇죠. 오. 자, 우리가 집을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A라는 오너가 B라는 오너한테 타이틀을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동산,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이 있는 위치에 있는 카운티 오피스에다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너십이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원타임으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타이틀이 바뀌니까 그 바뀐 타이틀을 등기를 할 때 네. 내는 원타임 세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등기세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리코링 피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요. 예, 그거랑 또 달라요? 네,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 텍스예요, 말 그대로. 세금 종류가 굉장히 많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예, 네. 예. 계산되는 게 예를 들어서 3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네. 1000불당 1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 네, 보통은 트랜스포트 텍스는 원타임 피로 300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보면은 바이어가 부담해야 되는 네. 전체적인 클로징 코스트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네네. 바이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야? 이거 클로징 코스트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쵸. 하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등기를 하셔야지만 내 오너십이 또 바뀌는 것이고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세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꼭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인텐저블 텍스라는 건 또 뭔가요? 인텐저블은 그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만져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바이어가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살 경우, 예, 그러면은 융자를 주는 융자 은행에서는 네. 채권, 노트를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런 노트와 담보 설정 문서인 시큐리티 디드를 그 집이 위치해 있는 카운티 오피스에다가 또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잡하지만 하여간 필요한 거니까. 네. 네. 그럴 때 내는 원타임 피거든요. 예, 그것도, 조지아 스테이트 로컬 가버먼트에 내는 원타임 세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융자 은행에서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바이어가 아니고. 네. 예. 그런데 융자를 주는 융자 은행에서는, 네. 그거를 바이어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죠? 우리가 융자를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클로징 코스트로 네. 일단 넣어서 바이어가 이제 부담을 하게끔 이제 그런 아니,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자기네 고객인데 이 고객한테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융자은행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네. 이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또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부과되는 네. 로컬 거버먼트 텍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원타임으로 클로징 때 한 번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인텐저블 텍스는 보통 융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30만 불짜리 집을 샀을 때 융자를 20만 불을 받게 된다고 치면 네. 그 20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1000불당 3불꼴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작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은 20만 불짜리면은 네. 결론적으로는 600. 인텐저블 텍스는 600불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네요.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아니, 대표님 지금 예로 드시는 게 다 30만 불짜리 집을 예를 들으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집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것도 은근히 그렇죠. 크겠는데요. 그래서 맥시멈 어마운트는 25,000이에요. 아, 예, 한 노트당. 네. 예,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파이낸스일 경우, 네. 예,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예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 리파이낸스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인텐저블 텍스? 네네. 오. 그리고 이제 short-term finance일 경우, 네. 아, 쇼텀 파이낸스.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소액으로 해서 그쵸. 뭐 3년 미만에 3년 미만이면 네, 쇼텀으로 보는군요. 예, 그럴 경우에는 또 네. 인텐지블 텍스는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아, 네.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리고 렌더가 그 뭐 철시거나 non-profit organization일 경우에는 네. 또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 부분들도 그래요? 있어요. 네. 네. 교회에서 그러면 땅을 사거나 건물 사거나 할 때는 그 인텐저블 텍스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네, 상황? 예외는 있습니다. 네. 아, 네. 예외까지 들어가면 제가 너무 복잡해질 네. 것 같아서 궁금하신 네. 분은 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랜스퍼 텍스인 경우에도 네. 우리가 그 리파이낸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트랜스퍼 텍스는 다시 또 내시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퀵클랜 디드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집을 샀었을 때는 네. 내 명의로 집을 샀어요. 네. 그리고 퀵클랜 디드로 해서 내 딸한테 이걸 넘길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애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또 트랜스퍼 텍스는 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포클로저 디드 같은 경우 뭐 네. 이런 또 예외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은근히 복잡하네요. 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손님들께서 항상 그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왜 이런 걸 내야 됩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는 어차피 리코링, 그러니까 트랜스퍼 텍스일 경우는 타일을 리코링하는 과정에서 네. 로컬 과범은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인텐지블 텍스는 융자를 받기 때문에 융자를 주는 은행에서 노트와 시큐리티들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인텐지블 텍스 같은 경우에는 네. 90일 안에 무조건 이 비용을 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날짜 제한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 날짜 안에 내지 못할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에 어떤 페이먼트 디폴트가 생겼을 때 돈을 빌려준 렌더에서는 포크로즈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트랜스퍼 텍스 그리고 또 인텐저블 텍스 좀 생소한 단어들이긴 한데 집을 클로징 하실 때는 반드시 세틀먼트에서 보실 수 있는 항목들이고요. 그런 항목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 정도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짜투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근데 네. 홍 기자님께서 짜투리 질문하면 제가 겁이 나요. 네. 아니, 하도 예측 불허의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건 저희 실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일들이라서.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저희 집 바운더리에 있는데 집 경계선, 땅 경계선인데 누가 거기다가 의자 같은 거, 아주 오래된 의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꼭 쓰레기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분명히 우리 땅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경계선이긴 한데 근데 하여간 보기 안 좋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쪽 집에는 누가 사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저쪽에 그냥 집주인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그냥 제가 치웠어요. 그랬다가 수를 당했. 네,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 그 어떻게 안 되나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예, 엄밀하게 얘기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빌더가 네. 뭐 5에이커, 10에이커의 땅을 사가지고 네. 디벨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바운드리 라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백야드를 두고 네. 이제 펜스를 쳐놨겠죠. 네. 그러니까 철로 된 펜스를. 그래서 정확하게 뒤쪽에 있는 프로퍼리 라인과 네. 여기 있는 프로퍼리 라인을 경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근데 하는 과정에서 그 펜스 뒤쪽으로 네. 좀 어글리한 쓰레기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보기가 싫으니까. 왜냐면은 이 집을 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뒷마당에 뷰를 즐기고 싶은데 그럼요. 네. 그게 딱 보이니까 너무 싫으니까 그렇죠. 펜스로 넘어가서 저거 좀 이제 치워달라고 네. 뭐 빌더한테 이제 부탁을 해도 빌더는 당연히 그거는 우리 프로퍼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참다 못해서 그 펜스를 넘어가서 그걸 다 치워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네. 그거를 알고는 이제 소송을 걸어온 거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은 네. 뭐 땅 속에 뭐 귀중품을 이제 묻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도난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러니까 와. 한마디로 트레스패스 자체가 네. 상당히 여기서는 생각하기 나름으로 헤비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프로퍼티 란이 아닌 경우에는 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가 저 얘기 듣기로는 뭐 텍사스 같은 데는 남의 땅에 잘못 들어갔다가 총 맞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하여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내 땅의 바운더리라는 게 이렇게 선이 거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서베이가 있죠. 오, 네. 비싸지 않나요, 서베이? 새 집일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빌더한테 서베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서베이 자체가 집을 팔고자 할 때 리퀘어먼트는 아니에요. 네, 네, 옵셔널이죠. 네, 네. 그런데 그 뉴홈을 사는 경우는 반드시 서베이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죠. 그래야지 그래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그 펜스를 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이 탄생하고 나서 첫 번째 오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 프로퍼티 라인이 어딘지는 알고는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죠. 나중에 팔 때도 세컨 오너, 떨드 오너께서도 이 프로퍼티 라인이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그러한 그 프로퍼티 라인을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서베이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비용 자체는 그 빌더가 해서 주는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예, 내가 250불에서 뭐 350불, 뭐 그렇게 몇백 불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고, 아, 그렇군요. 전체적인 플랫에서 네. 이 부분만 잘라서 서베이를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거 자체가 없으면은 처음에 그 계약을 하실 때 그 플랫이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서브 디비전이 100채면은 네. 100채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그 랏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사는 랏이 이제 그 랏 넘버 3번을 산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플랫이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퍼티 빌딩 라인은 얼마, 랏 사이즈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은 그 카피를 해서 이니셜이나 사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 프로퍼티 라인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어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빌딩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가장 현명한 거는요. 서베이를 새 집일 경우에는 받아두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미국 사시다 보면은 내 집 반경이, 내 집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좀 제대로 알고 사실 필요가 있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베이 필요하시면 한번 서베이 신청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 트랜스퍼 텍스 그리고 인텐저블 텍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짜투리 질문 하나 더 해봤습니다. 네, 또 끝나는데요. 아니 이제 그만할 거예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효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